지금은요 사회 역사 새로운 센세이션 민석쌤의 암기 비법에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자, 우리 역사의 처음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국가 바로 고조선. 오늘 같이 센세이션 암기 비법으로 모든 문제가 거의 커버 가능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고조선은요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부터 잠깐 확인하고 갈까요?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킬러 주제를 우리가 봐야겠죠? 자, 그 세 가지 중에서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기 전에 일단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자, 고조선 하면요 일단 시험에 나오는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는 바로 단군 신화입니다. 맞죠? 단군 신화.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단군 조선과 관련된 그 건국 신화. 여기 시험에 너무 잘 나오죠. 근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환웅과 그 다음에 곰과 만나가지고 낳은 아들이 바로 단군 왕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환웅이 아빠 인간 세상 탄생이고 싶어요. 아 그래? 알았어. 내가 선물 줄 테니까 내려가서 인간 세상 다스려봐.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바람의 신, 구름의 신, 비의 신이라고 해가지고 풍백운사, 우사를 데리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죠. 근데 곰과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I want to be a human 인간 되고 싶다고 하니까 환웅이 미션을 주지 않습니까?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주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누가 버텨요? 곰이 버티죠. 곰이 끝끝내 버텨가지고 여자가 되잖아. 그게 웅녀였지. 웅녀. 환웅의 여자. 웅녀. 그런 뜻이 아니라 수컷이 여자가 됐다. 그리고 곰이 여자가 됐다. 그래서 웅녀죠. 그 환웅과 웅녀가 이 웅웅이가 만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나온 애기가 이제 단군이잖아. 요거. 근데 이게 단순히 신화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야. 환웅이 내려올 때 신하를 거느리고 왔고 바람의 신, 구름의 신, 비의 신, 뭐 풍백우사, 운사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분제사였다라는 거야. 농경사였다라는 거야. 이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당시 호랑이가 아니라 곰을 숭배하던 부족이 승리했던 걸 봐서 아마 토테미즘 신앙이 여전히 존재했던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으니까 바로 우리 민족은요 하늘로부터 선택받았다, 초이스됐다. 바로 선민사상 뭐 이런 것도 유추할 수 있겠고요. 맞죠? 그리고 홍익인간 건국이념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단군 할아버지의 이름이 뭐야?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어떤 칭호를 통해서 당시 제사와 정치를 같이 했던 제정일치사였구나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맞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소스란 말이야.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요. 바로 고조선의 세력을 알 수 있는 어떤 유적, 유물이죠.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게 바로 고고학자 성과물인 유적과 유물 아닙니까? 그리고 고조선과 관련된 어떤 지도, 특히 지도와 더불어서 이제 이 지도에서 유물을 알 수 있어요. 유물, 여러분들 유물. 요거 한번 암기 비법 한번 만나보고 할까? 아, 좋아요. 암기 비법 송파거북. 뭐라고요? 송파거북. 뭐라고요? 송파거북.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있죠? 거기에 거북이가 많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미송리식 톡입니다. 기억납니까? 손잡이가 달렸던 독특한 톡이었죠? 미송리식 톡이.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까친 무늬 거울이 있고요. 북방식 고인돌, 이른바 우리가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하는 북방식 고인돌 있죠. 전부 다 하나같이 적어보니까 이거 공통점이 뭐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야. 맞습니다. 바로 고조선이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했던 국가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또한 이게 이제 지도상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요. 이런 곳에서 이제 출토가 되죠. 자,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자, 고조선이 세력 범위가 대략 이렇게 부채꼴 형태로 뻗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요동이고요. 한반도 북쪽이니까 평양 일대까지. 고조선이 요동에서 평양 일대로 옮겨졌다라는 게 이제 학계의 정설인데 여기 이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부채꼴 형태의 지도. 근데 여기 안에서 다 뭐가 발견된다? 미송리식 토기, 비파형 동검, 뭐 북방식 고인돌, 뭐 거치무늬 골, 이 송파 거북이가 여기 안에서 다 발견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고조선의 세력을 우리가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은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했다,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했다. 청동기다. 오케이 말이? 좋아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거죠. 오늘 이거 센세이션 암기 비법으로 만나볼 바로 고조선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뭐라고요? 고조선의 스토리라고요. 스토리. 이 고조선의 스토리는 흥망성쇠. 고조선이 어떻게 시작됐고 발전했으며 다시 움츠러들었다가 다시 한번 전성기 찍고 망했는지. 자, 요거를 선생님이랑 센세이션 암기 비법으로 만나볼 겁니다. 자, 암기 비법이야. 자, 뭐라고요? 쌍봉낙타. 뭐라고요? 고조선의 암기 비법 쌍봉낙타입니다. 쌍봉낙타.
끝. 끝. 뭐라고요? 쌍봉낙타. 뭐라고요? 쌍봉낙타. 정말입니다. 자, 2차 함수 곡선인가? 2차 함수 아니지? 몇 차 함수야 그러면 이거는? 4차 함수인가? 자, 위로 몰록이네. 2차 항의 개수가 음수? 맞나? 모르겠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야.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그쵸? 올라갔을 때는요, 절정에 있었을 때는요, 잘 나갔을 때 전성기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근데 굳이 두 개로 이렇게 쪼갰던 이유가 있어요. 고조선의 역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서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서 그걸 요구합니다. 자, 첫 번째 보물이 우리가 단군조선이라고 적어볼게요. 뭐라고요? 단군조선. 두 번째 조선은 우리가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바로 위만조선 물어보는 거죠. 위만조선. 자, 차이점이 뚜렷하죠?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시작했던 단군조선은요, 맞습니다. 여기 청동기 고조선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위만조선은요,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를 수용하죠. 철기 고조선이 바로 위만조선이야. 맞죠?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 둘씩 가자고요. 자, 1번. 기원전 2333년에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웠대요. 홍익인간 건국 기념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제사와 정치를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재정일치야. 재정일치 사이였다. 이게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제사와 정치를 같이 했었다. 단군이라고 하는 칭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왕검이라고 하는 칭호를 통해서 제사장과 그 다음에 군장의 칭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이 시대가 재정일치사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에서 사마는요 재정 분리거든.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이 강성했죠. 아, 첫 번째 또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 당시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였는데 분열기였단 말이야. 중국이 분열기. 그때 우리나라 여기 요동 지역에 있었던 그 경계에 있었던 연나라, 발음 조심해야 돼. 연나라랑 대립할 정도로 강성했습니다.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가 이제 통일이 되고 진나라가 통일이 되죠. 그 진시황의 진나라. 그 다음에 진한 교체기 때 위만이라는 사람이 건너오게 되는데 그 위만이 건너오죠. 위만이. 이게 이때부터 이제 위만이 조선이죠. 그리고 진나라가 금방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의 전통 문화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가 들어서는데 그 한과 대립했던 게 이제 단군조선이 아니라 위만조선 때 내용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연나라랑 대립했다, 한나라랑 대립했다. 그러니까 당시 중국이 잘 나가는 국가들과 대립할 정도로 고조선이 세력이 컸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국가였다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그런 국가였다고요. 그런데 결국 그 한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한에 의해서 멸망했다. 정확히 말하면 한무제에 의해서 멸망했죠. 한나라 무제, 무시무시한 황제거든요. 한무제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죠. 이게 이제 스토리입니다. 그럼 순서 끝났어요. 1, 2, 3, 4, 5.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민석쌤이 아니잖아. 여기다가 조금 더 심한 내용을 조금만 들어가겠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이거 공시생분들을 위한 영상이 돼버리는데 그 공시생분들을 위한 영상 선생님이 나중에 또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요즘 공시 경향이 여기서도 그렇게 깊게 나오진 않아. 옛날에는요, 뭐 서파 사건도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역계경도 물어봤었고요. 막 근데 그런 것까지는 건드리는 건 좀 너무하다 생각해요. 근데 적어도 요건 기억합시다. 연나라랑 대립했을 때 당시 고조선에 뭐 부왕준왕이라고 하는 왕들도 있었다. 뭐라고요? 아, 이거 중요하다. 뭐라고? 부왕준왕. 아버지 왕이고 이제 그다음 아들이 준왕인데 특히 이 고조선의 준왕, 이 준왕을 발로 차버리고 쫓아낸 사람이 바로 위만이란 말이야. 맞죠? 이 부왕이 당시 고조선으로 망명했던 위만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 위만이 중국 사람이나 막 논란도 있었죠. 하지만 이 사람은 동이족이야.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 민족 계통이라고. 그 증거가 뭐야? 상투를 틀고요. 흰 옷을 입었대. 그리고 실제로 이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발로 차버리고 고조선을 접수했지만 고조선의 뼈대와 시스템은 그대로 끌고 간다니까. 토착민들을 관리로 등용했었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위만이 중국인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다. 차이니즈는 아니고 코리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맞죠? 저 한참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한국사를 왜곡하고 진의 역사로 폄하하고 이렇게 진의 역사를 이렇게 뭐 흡수하려는 동북공정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출제 포인트란 말이야. 역사를 배우는 이유니까. 그래서 이 위만이 아무튼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을 접수하는데 이제 올라가야죠. 강력한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해서 주변 지역을 복속해 나갑니다. 뭐 임둔이라든가 진번이라든가 그리고 끝끝내 한무제와 대립할 정도로 엄청난 국가가 되죠. 잠깐 지도를 한 번만 더 그릴게요. 고조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준왕이 아까 그 준왕 우리 불쌍한 준왕이
위만한테 쫓겨나고 남방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남방으로. 남방에 어떤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하죠. 이게 뭐 마한이 기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에 다시 어떤 나라가 있었다? 한 나라가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 고조선이 멋지게 가운데 딱 걸쳐가지고 우리 고조선이 가운데에서 걸쳐가지고 한과 진 사이에서 우리 고조선이 중개무역을 해서 이득을 누려. 이득을 누려. 이득을. 아이고. 이걸 우리가 중개무역이라고 하죠. 중개무역. 그러니까 이 중개무역 때문에 한나라는요. 고조선이 꼴보기 싫었던 거야. 이 중개가 뭡니까? 가운데서 이어주는 무역이다 이런 뜻이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중계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가운데서 이어주는 무역이야. 그리고 또한 한반도 북부에는요. 여기 초원지대에서는 흉노라고 하는 또 무시무시한 애들이 성장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흉노랑 고조선이랑 또 연결되는 것도 두려워했었고 그러니까 한나라 입장에서는 고조선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자기 이렇게 자기 이제 조공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고조선이 그런 고조선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한나라 무제에 의해서 고조선이 망했다라는 스토리입니다. 됐죠? 요게 이제 스토리 순서였습니다. 아 너무 중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심한 내용인데 진짜 우리 공시생분들만 들으세요. 이 부왕 때 연과 대립하다가 이 요령지대에서 평양지대로 옮겼다. 뭐 연나라 장수 진기의 침략으로 이제 부왕 때 이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내리막길이야. 그리고 부왕의 아들이었던 준왕 때 위만이 건너와서 이 위만이 준왕을 발로 차버리고 이때가 기원전 2세기란 말이지. 기원전 2세기의 위만 기원전 2세기의 위만 미안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기원전 194년이야. 194년. 이게 기원전 2세기죠. 그쵸? 그리고 고조선이 망하죠. 기원전 108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원전 194년이랑 기원전 108년이랑 뭐가 더 옛날이야? 이게 훨씬 더 옛날이죠. 마이너스 194고 마이너스 108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맞죠? 기원전 2세기경 위만. 기원전 2세기경 위만. 위만 보고 온 거야. 그리고 참고로 연과 대립했을 때가 이제 여기는 기원전 3세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 그 다음에 기원전 2세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기원전 108년에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이야기. 고조선 여러분 스토리를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리막길 갔을 때 이거 중요하죠. 남녀 듣기만 하세요. 공시생분들 뭔지 알 거야. 그 다음에 서파 사건, 그 다음에 역계경, 그 다음에 성기.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 우거왕이었다. 우거왕은 우리 좀 들어두시고요.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 뭐야? 우거왕이야. 우거 망했으니까 우거. 여기까지 정리하면 고조선 웬만하면 문제 다 풀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 최대한 쉽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큰 방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고조선이 무너지고 나서 한나라가 설치한 군현이 설치되었죠. 이게 한군현이라고 하고요. 이 군현이 4개가 있었단 말이야. 낭랑, 임둔, 진번, 현도라고 해가지고 낭랑, 진둔, 임번, 현도 이 4개 한사군 이걸 설치했고요. 그리고 고조선의 8조법이 유명한데 그 8조법이 나중에 고조선이 무너지고 나서 약 60여 개조로 늘어났다. 고조선 멸망하고 나서입니다. 당시 한나라 애들이 고조선의 토착민들을 찍어 누르고자 이 풍속이 각박해지는 증거로서 요 60개 조가 법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요 내용이 나오면은 고조선 멸망하고 나서다 이전이다. 고조선 멸망하고 나서다. 다시 말해서 고조선 멸망 이전이다 이후다라는 것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물러가겠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 흐름을 꼭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안녕.